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4일 수요일 이슈와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어제 트럼프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을 했더라고요. 미국을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S&P 나스닥 빠졌다가 아랫꼬리를 좀 달고 올라왔습니다. 어제 저녁 낙폭이 좀 제법 나왔던 것 같아요. 장중 S&P가 1.4% 빠졌다가 0.7% 하락으로 마감했고, 나스닥은 1.78%까지 하락했다가 마이너스 0.78%로 마감해서 아랫꼬리. 일단은 S&P와 나스닥 둘 다 아랫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뭐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는 건, 요렇게 빠지는 거는, 요런 식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거는, 요런 식으로 빠지는 거는 별로 무섭지 않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냥 박스권이겠거니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충 박스권. 물론 뭐 저점 오늘 저녁 한 번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저점을 여기로 딱 잡는 거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뭐 V자로 이렇게 주식이 딱딱 빠지는 거는 별로 그렇게 무섭지가 않다 라는 내용. 올라가더라도 금방 수월하게 올라간다. 오히려 지금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좋습니다. 좀 뭐라고 할까, 단기간에 야 좀 제 오버페이스로 뛴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오버페이스로 뛰는 게 이제 페이스 조정이 좀 들어갔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어제 나온 내용들 뭐 쭉 봅시다. 우선은 시장이 하락한 원인 헤드라인으로는 요게 나왔더라고요. 뭐 중국과 무역 합의가 미국 대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사실 여러분들 뭐 물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그냥 그 선거를 앞둔 하나의 좀 뭐라고 할까, 좀 위협, 채찍과 당근 전략 중에 이제 이게 지금 채찍인 거죠. 이 채찍으로 보입니다. 그냥 일단은 한번 지켜보자고요. 12월 15일까지. 예, 원래 그 정치 협상이라는 게 좀 그죠? 원래 좀 극적인 모습도 좀 나오고 해야 되니까 이러는 것 같아요. 트럼프 머릿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솔직히 이게 정말 짜증납니다. 오늘 이 좀 방송에서 얘기를 해볼까 하고 뉴스를 몇 개 띄워놨는데, 이 보시면 절반이 뭐야, 거의 75%가 트럼프입니다. 짜증나요. 솔직히 이제 트럼프란 이름의, 참, 트럼프란 이름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짜증납니다. 이게 무슨 정치인이 아니고, 무슨 어디, 전형적인 관심병, 그죠? 전형적인 관심병. 나이가 몇 살이신데, 아직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 눈에 띄는 짓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간, 트럼프는 이렇게 무역 합의를 대선 이후로 미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그러면서 밑에 이제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아저씨는 또 그러면서 또 살짝 밑구멍을 또 하나 열어놓죠. 대화의 통로를. 어쨌든 뭐 그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15일부터 관세 부과할 건데 15일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관세 부과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빨리 합의하자라고 지금 보채는 것 같습니다. 채찍과 당근 두 개를 적당하게 사용하는 트럼프의 머릿속에서 나온 전략인 것 같아요. 아무튼 요거 때문에 뭐 시장이 좀 흔들렸다. 근데 사실상 지금 이런 악재가 아니더라도 그냥 미국은 빠질 때가 된 겁니다. 미국은 한번 오버페이스로 달려오던 게 결국 필요한 조정이 나오는데 재료가 이제 이런 게 갖다 붙은 것일 뿐이죠. 사실상 생각해 보세요. 뭐 큰 어떤 뭐는 없어요. 그냥 센티멘탈, 감정적인, 심리적인 부분을 흔드는 이슈일 뿐이지, 뭐 사실 시장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뉴스는 아닙니다. 이미 뭐 시장에 다 반영돼 있는 내용이죠. 15일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관세 부과하겠다. 그걸로 끝. 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뭐 프랑스에다 이제 관세를 매겨보겠다라는 걸 또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제 그 프랑스가 문제가 아니죠. 프랑스가 문제가 아니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는 이제 즉각적인 관세 부과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관세 부과한 점을 조금 이제 좀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분쟁의 수혜국이라고 생각이 되죠. 수혜국입니다. 수혜국. 어떤 면에서 수혜냐면은, 일단은 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도 좀 뭐라고 할까, 먹을거리,
먹을거리, 뭐 콩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하여튼 구체적인 품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먹을거리를 수출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관세 매기고 중국이 미국에 관세를 매긴다, 이런 점 때문에 미국산 대두나 옥수수 같은 이런 먹거리들이, 미국산 먹거리들이 중국으로 수출이 많이 됐는데 이게 이제 좀 끊겼거든요. 그래서 대체 시장으로 대체적으로 해서 수입을 시작한 게 이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산 뭐 콩이라든가 옥수수를 중국이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혜를 많이 보았는데 사실상 이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중국은 미중 무역 분쟁에서 좀 더 개길 수 있는 힘이 좀 낮다고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목을 조여버림으로 인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좀 뭐라고 할까, 좀 중국의 또 그 협상, 중국의 뭐 하나 좀 뭐라고 할까, 중국이 들고 있는 카드를 또 하나 없애버린 격이 된 거죠. 아무튼 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견제하면서 뭐 동시에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또 한 발 더 우위를 점하려는 뭐 그런 행동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근데 그 아르헨티나하고 뭐 브라질에 관세를 부과한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 코스피하고는 솔직히 아무런 연관도 없습니다.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다만 이제 그 중요한 것은 그 센티멘탈이죠. 감정적인 심리적인 측면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이 빠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뉴스들만 오늘 잔뜩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뭐 하나 볼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방금 전에 나온 뉴스네요. 미국 상무장관 수입 자동차의 관세 부과 배제 안 해. 뭐 이것도 역시 말장난만 하고 있습니다. 배제하지 않을 수 있다. 뭐 현대차, 기아차가 좀 신경이 쓰이지만 일단 뭐 넘어가는 걸로. 배제 안 해. 뭐 부과한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는 걸로. 아무튼 그리고 시진핑 같은 경우는 홍콩 법안에 트럼프가 사인했다라는 걸 가지고 무역 협상 자체를 뒤엎어버리기는 뭐 하니까 경제적인 제재보다는 정치적인 제재 쪽으로 나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진핑이 홍콩 인권 법안 사인했다는 걸 가지고 무역 협상을 뒤엎으려는 모습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 내놓은 조치가 미국 항공모함을 그 홍콩에 들어오는 거 입항을 막았고요. 그리고 뭐 외교관 추방 검토, 이 정도, 그죠? 이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경제와는 동떨어진 철저히 좀 정치적인 쪽에서 보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진핑도 트럼프도 둘 다 합의하고 싶긴 한 것 같아요. 내심. 근데 이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센 척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같은 경우 특히. 야, 내년 대선 이후까지 뭐 협상 안 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센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존심만 그냥 더럽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좀 잡음이죠, 잡음. 잡음과 신호는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잡음은 무시하시면 될 것 같다 라는 내용입니다.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보시면 우리나라 장은 뭐 또 다시 미국이 빠졌기 때문에 또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조금 시초가가 나쁘진 않아 보여서 솔직히 오늘 지금 제가 녹화하는 오전 10시 2분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지금 빠지고 있지만은 하이닉스는 솔직히 오늘 아래꼬리 달고 금방 또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하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초가가 이미 어제 저점 부근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추가적인 하락을 열어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예상외로 그 시초가가 나쁘지가 않아서 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어제 많이 그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솔직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별로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만 삼성전자와 선물 같은 경우는 이미 일단은 시초가가 안 좋아서 오늘 어떤 지지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자리인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뭐 세일 기간이니까 마음껏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죠? TVIX 어제 튀어 올라왔고. 딱히 뭐 더 드릴 말씀 있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어제 그 리플 중에서 또 뭐 하나 있었죠. 그 질문에 관한 거 답변은 제가 잠시 후에 영상으로 한 편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여기서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가자면요. 언제나 공부 열심히 하시는 우리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고 분석하시기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분석 저렇게 하셔야 돼요.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3일 화요일 보시면은 어제 정지원님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빠지는 이유 BBB 등급의 회사채 폭탄이 터질 조짐이 보여서 미국 증시가 빠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답변 드리자면은 뭐 저런 회사채 디폴트 위기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빠지는 거라면은 반드시 타이틀로 나옵니다. 그 정도 급의 뉴스면요. 보통 뭐 금리와 관련된 진짜 중요한 뉴스면은 그 시장 타이틀로 나와요. 예를 들면 뭐 장단기 금리차 역전으로 인해서 증시 하락이란 얘기는 뉴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진짜 저걸 시장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 저 타이틀로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제가 이 뉴스를 띄워놨는데요. 지금 일단은 연준의 정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연준의 정책이. 연준의 정책 뭐라고 했나요? 파월 의장이 일단은 쭉 간다, 동결이다 라고 말씀을 그 파월이 얘기를 했죠. 근데 뭐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거조차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금리를 더 인하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도 금리 인하하자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고요. 아무도 금리 인상 얘기는 안 하고 있죠, 그죠? 금리 인상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채 폭탄, 회사채 디폴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 왜냐면은 아직 위기가 난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위기가 나고 나서 금리 인하하는 거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연준이 하는 짓은 뭐냐면은 위기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이번 금리 인하는 일단 나쁜 그런 의미를 가진 게 아니고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 금리 인하하고 계속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계속 그 부실 채권 쪽으로도 유동성이 공급이 된단 말입니다. 유동성 공급이 딱 끊겨버리면은 이제 폭탄이 터지는 거지만 일단은 지금 수도꼭지는 열려 있는 상태예요. 수도꼭지를 언제 닫느냐를 잘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도꼭지 닫는 행위는 뭡니까?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 거죠. 근데 지금 어쨌든 앞으로 향후 1년간은 수도꼭지를 잠근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지. 더군다나 양적 완화도 실시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가 많고 뭐 그런 거는 분명히 어떤 폭탄이긴 해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많고 중국의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가 많고 미국에는 회사채 디폴트 가능성이 있고 다 위기긴 한데요. 결과적으로 불을 붙여야 폭탄이 터지는 거죠. 아무 때나 터지지는 않죠. 폭탄이 터질 때도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이 바로 그겁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는 거. 연준이 수도꼭지를 잠그는 순간 이제 불이 붙는 거지. 연준이 계속 수도꼭지 물 틀어놓는 상황에서는 불이 붙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같은 경우는 저런 폭탄들을 전혀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아무튼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영상을 따로 한 편 더 올려볼 생각이니까 나중에 또 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와 시황 간단하게 살펴봤고 정지원님의 어제 이 회사채 등급과 회사채 디폴트 사태와 관련된 언급 좀 해봤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